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9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입만 열면 막말, 자멸하는 한동훈입니다. 자, 요즘 한동훈의 입이 참 거칠어요. 자, 거칠다라고 말합니다만 거칠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죠. 어떻게 저렇게 저질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까? 아니, 그렇게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어 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을까? 적어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될 건데 주워 담으려고도 안 할까? 쟨 원래 저런 애였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엄청 본인이 똑똑하고 점잖은 이런 범생이처럼 행동했잖아요. 근데 범생이는커녕 야, 대단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더군다나 연설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깽판이니 쓰레기니 개같은 년이 또 어제는 보니까 내 쪼대로 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야, 내 쪼대로 했답니다. 하여튼 말의 내용도 보면 도대체 이게 말인가 빵군가 싶은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보세요. 실컷 뭐 이재명과 조국을 욕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범죄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둥, 범죄자들이 권력을 가지면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괴롭힐 거라는 둥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그 얘기는 누구한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얘기 아닌가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가장 많이 숨기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 윤석열 아닌가요?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건희 얘기, 그 다음에 한동훈 딸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 한동훈 아버지, 이 부친은 노동탄압에 가장 앞장섰다는 사람인 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자, 이제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막 떠듭니다. 임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뭐, 마피아 어쩌고 했죠? 야, 참.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마피아도 와이프하고 애는 안 건드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마피아보다도 더한 범죄 사기꾼 집단인가? 폭력 집단이지. 자, 지금까지 검찰이 조국과 이재명의 가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거 모든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가족 건드린 거. 근데 뭐가 어째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로는 미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고 있고 마치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왕창 잊어먹고 그저 남의 잘못만 남의 허물만 꼬투리 잡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동훈의 막말도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동훈의 이런 막말은 다급함의 표현이다. 지금 한동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너에 몰려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몰리고 또 상황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해소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친 언사가 나온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 무언가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 아니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저렇게 마구 설치는 거다. 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요즘 한동훈의 이 발언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색이 드러났다. 한동훈 되게 점잖고 범생인 것처럼 굴었고, 지가 무슨 엄청나게 엘리트인 것처럼 굴었지만 실은 참 저렴한 인성과 품성, 그리고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참 저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일 반복되고 있는 한동훈의 설화. 여기 설이 혀설자에 화입을 화죠. 혓바닥으로 일으키는 화입니다. 처음에는요, 야, 한동훈도 저런 짓을 하네. 야, 웃었습니다. 야, 맨날 남 보고 뭐라 그러더니 지는 뭐, 아이고, 별 수 없네. 라는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연일, 지금 3일, 3, 4일 연장으로 계속 하루에 한 가지씩 한동훈 설화가 터집니다. 누구 말 못 따라 한동훈, 예, 어록, 흑역사 어록, 흑역사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막 터진다고 그래. 연일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제 수준이 원래 저랬구나 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충격적이라고 그래요.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당직자들은 이번 선거 졌다? 라고 손을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의 이 입이 선거판 막판을 변수로 뒤덮게 만드는 선거 막판에 엄청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국힘당 지지하겠다고 모여드는 이른바 집토끼들의 집중도 역시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집단에는 그런 막말이 국힘당 지지층을 결집시킨다고 말하는지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오히려 분산시키고 있죠. 그래서 야, 이번에 선거 안 할래 라고 하는 지지층들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휴, 선거 어떻게 하려고 라는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저 사람 저렇게 말 함부로 했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냐고요? 정치 검사들의 언어 생활이 원래 이러합니다. 정치 검사들 되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이중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엄청 점잖 빼고 엄청 그 지식인인 척, 뭐 한학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또 어떤 자리에 가보면 정말 저렴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소 쓰는 말과 어떤 사적인 자리, 자기들 나왔다 좀 편한 자리에 갔을 때 나오는 말, 이 격차가 큰 사람일수록 정치 검사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검사들의 언어 습관이라고. 그 정치 검사들의 언어 습관이 지금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한동훈은요, 지금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말 정도 가지고 뭐 그래? 라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정치 개같이 한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쉽게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모든 분들을 충격으로 몰고 갔죠. 본인이 말 조심하라 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가장 먼저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 불만이 막 폭발하지. 지나 잘하지 씨 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깽판 치자라는 말을 합니다. 깽판이란 말. 자,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묻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깽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민주당이 깽판 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처음 듣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정말 깽판이라고 했어요? 진짜 깽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라고 되묻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야, 이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깽판이라고? 진짜. 예. 야, 대단합니다. 그죠?
옛날에 누군가 땡깡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하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땡깡하고 깽판하고 뭐 언어 습관의 차이가 좀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일단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예.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책,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깽판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깽판 치자라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도 아니죠. 기자들 앞에 놓고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깽판 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거친 언사가 감정적으로 많이 고양이 돼 있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 사람이 많이 쓰던 말이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동훈의 발언은 점점 끝간데 모르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쓰레기란 말까지 써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쓰레기란 표현을 씁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쓰레기란 말을 썼고, 말에 대해서도 쓰레기라는 말을 썼고, 둘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수구 적폐 언론들은 마치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동훈의 말을 좀 많이 분위기를 좀 가라앉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그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자면 톤 다운 해줬다, 뭐 이런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쓰레기, 무엇같이, 범죄가 주렁주렁,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 이런 말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 진짜 한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쓰레기란 말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말을 꾸미는 수식어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을 수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했던 말을 다시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 말하는 쓰레기,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하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 그리고 그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원문 그대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이 한동훈이 한 말이죠.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하는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의 표현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 쓰레기라는 수식어가 쓰레기 같은 말, 여기에 양문석과 김준혁과 이재명이 말한 말, 이것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바꿔놨는데, 자,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열받는데요. 짜증납니다만 한번 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봐야겠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맞죠? 한자도 틀리지 않고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혁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는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쓰레기란 말이 무엇을 꾸미고 있던가요? 자, 보시다시피 쓰레기란 말을 2번, 3번 쓰는데 한 번은 이재명 그리고 김준혁 이 두 사람을 수식한 것이고 또 한 번은 말을 수식합니다. 그쵸? 자, 누가 듣더라도요,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말했어요. 이딴 식의 발언을 쓰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 말 그대로 증오와 분열과 살인의 정치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런 언행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간에 순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내용조차 왜곡하고 있는 언론들, 과연 이들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분노가 치밀죠? 이게 과연 21세기 선진국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지요. 자, 여러분, 제가 과한 말을 과하게 표현한 겁니까? 자,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하는 쓰라고 하다 잠시 멈추죠. 그러다가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이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 쓰레기는 뭐를 수식합니까? 예, 이재명과 김준혁을 수식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쓰레기는 말을 수식하는 겁니다. 둘 다 다른 말을 꾸미고 있어요. 각각 이 쓰레기라는 표현은 각각 다른 용도로 2번 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은 요걸 싹 지우죠. 이게 공정한 언론인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렇게 완화시켜줬을까요? 순화시켜줬을까요? 쓰레기 같은 한동훈과 윤석열, 아니 그리고 김건희의 쓰레기 같은 말라고 했을 때 윤석열과 한동훈을 쓰레기라고 했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자리에 이재명과 김준혁이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이 들어가고 양문석 대신에 김건희가 들어갔다면 과연 언론들은 지금처럼 한 단계 순화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언론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언론이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이라고 하는 농담이 이제 사실이 되는 거죠. 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한동훈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본인의 심리 표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한동훈 쫄았다. 야, 한동훈 쫄았네. 지금 선거가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쫄았네. 다급했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말이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이 거친 언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언행에서 보면은 이거 분명히 실수야 싶은 것들이 제법 나오죠. 툭 하면은 여러분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뭐야? 본인이 위축되고 있고, 본인이 쫄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죠. 근데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스스로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아니 국힘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공인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거 사실 말실수에 해당이 되죠. 자, 왜 그럴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의 심리 반영입니다. 한편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4년 전 180석 때보다 분위기 더 나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친 언사와 말실수, 다급한 심리,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이런 언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처럼 저렇게 심하게 쫓기는 듯한 언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쫓기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물밑에서 뭔가 심각하고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급박한 일이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리한 선거 상황과 맞물리면서 저렇게 거친 언사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힘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뭐 수도권, PK 여러 지역에서 지금 국힘당이 고전하고 있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수도권에서 이미 국힘당이 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워낙에 얘들이 다급하니까 자신들이 내쫓았던 이준석과 연대하겠다,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많이 다급한 거지.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의 거친 입은 더욱더 거칠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수가 많이 섞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는 의도적인 거친 표현들 나올 가능성이 크죠. 민주 진보 진영이 욱해서 격앙된 반응을 해달라. 그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를 막 건드리는 거야. 팍팍팍팍 긁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욱 하기를 바라겠죠. 그 욱 하는 거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뭐 역전의 발판으로 쓰는 그런 생떼잡이를 시작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거칠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막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선거가 막말 선거가 되고요. 막말 선거가 되면은 이른바 비호감 선거가 되죠. 비호감 선거가 되면은 중도층들이 대거 선거에 불참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정권은 해볼만 하겠죠. 어떻게? 지금 진보 진영이나 수구 적폐 진영이나 사실 집토끼 숫자는 엇비슷하다는 게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약간의 중도층이 어디를 가느냐,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최대한 불참하면 불참할수록 이미 패한 선거, 그나마 반타작은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국힘당 입장에서는 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로서는 이 막판에 이들이 쓸 이런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